그래서 신촌역으로 쭉 걸어서 광흥창 지나고 국회의사당 지나서 대방으로 가서 보라매 공원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신대방이에요. 그래서 그 경로로 이렇게 항상 걸어왔었어요. 이솔 씨는 신촌에 있는 학교에서 신대방역 근처까지 2시간 반 하굣길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연구실 막 친한 오빠들, 막 언니들이 밥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이 정도였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일부러 연구실에 있지도 못하고 몇 번은. 그래서 이거라도 아껴서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었어요. 만져본 적도 없는 대출금 1억 원과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꿈이 빚 없이 살자였었는데 제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게 1억의 빚이 생긴 게 제일 억울하고 어떻게 갚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삼 년 전 대학원에 진학하며 신촌에 머물기 시작한 솔 씨. 연희동이니까 워낙 뷰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뭐 친구들도 근처에 많을 테고 해서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었죠. 전세 보증금 1억 2,500만 원, 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갓 대학교를 졸업한 23살 학생이 대출 없이 구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1억은 제가 카카오뱅크 대출을 했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박사가 끝났을 때 외국에 잠시 연수를 하게 되면 그때 쓰라고 모아주신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계약이 끝나갈 때쯤 문 앞에 붙어있던 경매 통보. 평온했던 솔 씨의 일상은 뒤틀렸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 은행 빚 상환을 못해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제가 연락할 때마다 다음 주엔 자금이 들어온다. 그 다음 주엔 자금 들어온다. 계약 기간이 끝난 지 10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이젠 단수, 경매 통보를 받아보는 건 예산일입니다. 견디다 못해 일단 짐은 놔둔 채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못 살겠다. 여기 살다 정신병 걸리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집도 점점 무너지고 아래는 1층은 잠기고 있고 제 방에 곰팡이 피고 있어가지고 모든 옷에 물건들에 다 냄새가 배고 있고 화장실도 벽이 무너지고 있고. 집주인은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걸까? 솔 씨가 전세로 들어온 연희동 주택입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 감정가는 29억 원 남짓. 하지만 기존에 잡혀있는 근저당 액수만 23억 7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마저도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과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빠진 액수. 주택이 팔려도 솔 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희동엔 이 씨처럼 임대인 최모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80명 정도 더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2030 청년들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26살 정은 씨.
아직도 기억나요.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버스에서 그럼 진짜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야겠다. 근데 약간 뭔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이 있잖아요. 정말 만약에 뭐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뭐가 있겠어? 라는 마음을 떼봤는데 와.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득 채운 압류 기록. 개인도 있고요. 세무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집주인이 가능한 건가? 네,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그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구나. 정은 씨는 24살이던 2022년 2월 연희동의 이 5평짜리 원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00만 원, 그중 9,270만 원이 대출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에서 100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년? 10년? 약 9년에서 10년. 근데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자는 뭐 또 이자대로 내고서 그렇게 더 생각하니까 이게 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 믿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가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이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에 이제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지 못했죠. 모르겠어요. 결혼도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임대인 최 씨에게 여러 번 사정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울면서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한 거 보이시죠? 계속해. 그리고 나중에 2주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다가 또 결국에 그 3개월 끝나는 시점이 또 온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다시 그 많은 3개월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막 파악된 것만 94명의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최 씨는 어떤 입장일까? 제가 저기 일주일만 있다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좀 이렇게 뵐 수 있도록 좀 할게요. 목요일 정도쯤이요. 제가 조금 일 보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내 약속한 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최 씨는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 임차인들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 자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짓고 거기에 토지 대금은 그 은행에서 이제 저당 대출로 받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임차인들한테서 받아가지고 결국 처음에는 다른 데서 자기가 자금을 동원했을지라도 결국은 그걸 다 임차인들한테서 받아서 그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돈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 채 건물을 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건축업계에선 흔히 행해지던 방식. 하지만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택 하나가 값이 똑 떨어지면은 그거 팔아도 안 되니까 다른 데에서 마련해 갖고 줄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주머니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갭 투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에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임대인으로 나선 게 본질적인 문제죠. 취약한 구조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근방의 전세 평균이 2억 정도거든요. 근데 1억 5천, 1억 1천 이 정도의 전세를 구하신 건 정말 저렴한 집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연령대의 청년들이 저렴한 집을 찾다가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인 거죠. 경찰은 지난 4월 임대인 최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연희동 인근 피해자 약 80%의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주인을 봐온 결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땅도 집주인에게 직접 알선을 했다고 하고 이 땅에서 건물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집주인에게 줬고, 취재진이 제공받은 계약 당시의 녹음 파일. 14억 2,680하고 지금 9억 4,080이 있어요. 800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6억 금액을 아마 상환하실 거예요. 11월쯤 상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 금액은 많을 거예요. 서류상으로 볼 때 매매가액은 지금 현재 한 40억 이상은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 저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것 같아요. 또 보증금 반환받아 나갔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안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기존의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됐지만 다른 건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혀 있을 곳은 0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늦어가지고 그런 거. 왜 그랬을까? 뭐가 잡혀있는지 안 나오니까 등기부를 떼봐도 그때 뭐라 그런 거예요, 그분? 그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를 못 듣고 저는 그분이 힘든 자리인지 다 알았었어요. 왜 이분들한테 괜찮은 물건이라고? 괜찮은 물건 맞았어요. 청년들의 꿈, 현재 그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18,000여 명. 4명 중 3명은 2030 청년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직까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변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세입자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쏘고 욕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마저도 2년, 3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다린 이후에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치권에선 나라가 우선 빚을 갚아주자, 피해 주택을 사들여 손해본 보증금을 보전해주자 등의 논의가 이어지곤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봐주시면 회생하시거나 파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초반에 파산 회생부터 겪으면서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청년들한테 기운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